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액션 스크립트 작성을 해볼 건데요. 자, 요 앞에 있다는 이제 여러 가지 코딩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제 하나씩 이제 문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오늘 할 문법은 자, if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if문은 오늘 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음 시간까지 쭉 같이 공부를 할 건데, 자, 액션 스크립트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요 if문이죠. 자, if문의 활용에 대해서 이제부터 하나씩 공부를 해 나갈게요. 자, 먼저 if문이란 뭐죠? 자, if라는 거는 우리가 만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이 프로그래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if문은 만약이라는 의미를 똑같이 가지고 있고요. 자,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제시를 해서 그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체크를 해서 그게 맞으면 true문, 틀리면 false문, 이렇게 여러 가지 움직임을 조건에 따라서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바로 if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플래시에서 if문은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제가 이제 한글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자, 이런 식의 이제 흐름은 이런 식으로 되죠. 자, 만약에 어떠한 조건을 제시해서, 자, 만약에 요 조건에 맞으면, 꼭 맞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조건에 부합하면, 이 조건에 맞으면 가로 안에 있는 액션을 실행을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쓴 거를 우리가 실제로 액션 문법으로 바꿔서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if, 그 다음에 조건문, 그 다음에 이 조건에 맞는 실행문.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런 조건문에는요,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약속이 있어요. 자, 어떤 조건을 걸어주느냐? 어떤 조건을 걸어주는지는요, 우리가 이러한 조건 연산자를 이용해서 조건을 걸어주게 되는데, 우리가 우리 말을 이용해서 조건을 내기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지만, 플래시에서 조건을 낼 때는요, 이런 조건 연산자들을 통해서 이런 조건을 제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A는 B. 자, 지금 화면상으로는 이렇게 그냥 는이라고만 보이시는데요. 자, 이거는 실제로는 는이에요. 는. 자, 플래시에서 는이 하나만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대입을 해라 라는 의미고요. 이렇게 는이 두 개가 들어가면은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는은 뭘까요? A와 B가 같으면, 즉 조건이 만약에 A와 B가 같으면 이렇게 되는 게 조건이 되는 거죠. 자, 그 두 번째는 자, 보시면 아시겠죠? A가 B보다 크면 실행해라. 그 다음에 A가 B보다 작으면 실행문을 실행을 해라. 자, 그 다음 부호와 는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자, A가 B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A가 B보다 크거나 같으면. 자, 같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다라는 의미죠. 자, 그 다음은 반대. A가 B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쵸? A가 B보다 작거나 같으면.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느낌표 표시가 있는데요. 이 느낌표는 우리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A가 B와 같지 않으면 이란 뜻이에요. 자, A와 B가 같지 않으면. 자, 그 다음, 그 밑에는 이제 조건 연산자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조건을 연결을 시켜주는 연산자인데요. 자, A가 B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A가 C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 이 의미는 또는이라는 뜻이죠. 또는 이 또는은 왼쪽 조건이나 오른쪽 조건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이 조건을 성립한다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 밑에 n 그리고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래서 A가 B보다 크거나 같거나, 그리고 A가 C보다 작거나 같을 때, 즉 왼쪽 조건과 오른쪽 조건 두 조건 다 성립을 해야지만 맞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또는 OR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왼쪽 조건, 오른쪽 조건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그 다음에 n은 AND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두 조건 둘 다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연산자를 통해서 우리가 if문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if문은 굉장히 만들 수 있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우리가 몇 가지 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플래시 창에서 저희가 AS라는 액션 스크립트 프레임 레이어라는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다가 한번 먼저 간단히 연습을 해볼게요. 자, if문은 어떻게 작성을 한다고요? if 만약에 그 다음에 여기에 조건이 들어가죠. 자, 이러한 조건 써볼게요. A가 는 B와 같으면, 그쵸? 자, 현재 조건에 성립을 하면, 이 조건에 부합하면, 이 조건이 참이면, 여러 가지 용어를 쓰는데요. 하여튼 이 가로 안에 있는 조건에 맞으면 여기에 있는 액션을 실행하라는 얘기죠. 자, 여기를 우리가 보통 true문이라고 해요. 즉 조건에 맞았을 때 실행하는 부분을 우리가 true문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액션 써볼게요. 자, A는 10이고 B는 5다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자, A에다가는 10을 입력하게 되는 거고요. B에다가는 5를 입력하게 되는 거죠. 자, 플래시에서 는이 하나일 때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대입을 해라 라는 의미고요. 는이 지금처럼 두 개일 경우에는 같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잠깐만, 자, A와 B가 지금 같나요? 같지 않죠? 이 조건에 틀리죠? 그러면 이 실행문을 실행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조건에 맞으면 실행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 제가 이렇게 써볼까요? 자, 우리 트레이스 함수라고 해서 한번 호출해 볼게요. 트레이스 함수 A와 B는 같습니다. 자, 컨트롤 엔터키 한번 눌러볼까요? 자,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죠? 자,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요. 지금 A는 10이고 B는 5기 때문에 이 조건과 맞지 않아요. 그쵸? 조건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 true문을 실행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현재 A와 B는 같습니다라는 문자를 출력하고 싶다면,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A에도 10, B에도 10이기 때문에 이 조건이 맞죠? 이 맞기 때문에 현재 이 true문을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트레이스 함수는 플래시에서 돌아가는 연산의 값을, 결과값을 메모장 형태로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완성된 SWF에서는 보여지진 않지만 현재 이 제작하고 있는 이 FLLV 파일에서만 보여지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연산이 맞게 돌아가는지 확인할 때 쓰는 함수가 바로 이 트레이스 함수예요. 자, 컨트롤 엔터키를 한번 눌러볼까요? 자, 컨트롤 엔터키를 누르니까 A와 B는 같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만약에 제가 여기다 다시 8이다 라고 입력을 할 때는 이 조건과 이제 맞지 않게 되죠. 맞지 않기 때문에 요 문자열,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글자 옆에다가 쌍따옴표를 찍었죠. 자, 요거는 문자열을 인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 문자를 출력하지 않는 거죠. 자, 간단하게 우리가 요 if문 활용하는 걸 해보셨죠? 자, 그러면 요 간단한 거 말고요. 좀 더 복잡한 그런 if문을 이용해서 실제로 무비 클립을 한번 제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입체적인 표현을 해봤는데요. 자, 현재 창 사이즈는 800에 600이에요. 자, 800에 600이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의 점선은 좌표값 100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요 선을 선택을 해보니까 X축이 100이죠? 그쵸? 그 다음에 가로 길이가 800이니까 오른쪽에서 다시 100을 띄면은 요 점선의 좌표는 700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모양의 제가 화면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MC라는 레이어를 만들어 볼게요. 자, MC라는 레이어를 만들어서 여기다가는 자, 적당한 크기의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이 원은
이제 원형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요. 요 원 자체를 F8번 눌러서 그래픽 심볼, 자, 볼이라는 그래픽 심볼을 만들어 주시고, 자, 화면 가운데다 이렇게 배치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F8번 눌러서 이번에는 MC라는 무비 클립으로 다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무비 클립 안에 그래픽 심볼이 있는, 그쵸? 무비 클립 안에 그래픽 심볼이 있는 무비 클립이죠. 자, 그 다음에 무비 클립 안에 그래픽 심볼을 만들었다 라고 하는 이유는 무비 클립 안에 들어가서 어떠한 모션 트위닝 애니메이션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죠. 자, 이 안에 있는 이 심볼은 그래픽 심볼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 30프레임에 가서 F6 키프레임 추가해 주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크리에이트 모션 트위닝을 줬어요. 자, 모션 트위닝은 줬지만 아직까지는 변화 없죠. 그래서 자, 중간에 15프레임에다가 키프레임을 하나 추가해 볼게요. 자, F6번을 눌러서 키프레임을 추가하죠. 자, 그 다음에 이 15프레임에 왔을 때 요 그래픽 심볼을 그대로 밑으로 이렇게 내려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움직임이 되는 거죠? 자, 요 MC라는 무비 클립 안에서는 이렇게 반복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은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게 공이 통통 튕기는 걸 만들고 싶은데 그런 느낌은 들지 않아요. 자, 그런 느낌은 들지 않기 때문에 자, 1프레임부터 15프레임까지 요 구간의 트위닝을 선택을 하고 자, 이지 값을 자, 플러스 100을 줄게요. 자, 이지 값이 플러스 100이면 어떤 표현이 되는 거죠? 이지 값을 마이너스 100을 줘야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느려졌다 빨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이 위에서 떨어질 때는 느려지면서 점점 가속이 붙어서 빨라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이 튀겨 오를 때는 반대로 자, 플러스 100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튕겨서 빨라졌다가 정점에 오면은 다시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무비 클립이 계속 반복되게 되니까 이렇게 공이 통통 튕기는 것처럼 표현하게 된 거고요. 자, 이왕이면 제가 그림자도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러면은 레이어에서 잠궈버리고 레이어를 하나 추가할게요. 그 다음에 작은 원을 하나 이렇게 그릴게요. 자, 그 다음에 색은 회색으로 주시고 자, 요 작은 원도요 F8번 눌러서 그림자라는 무비 심볼을 만들게요. 얘를 무비 심볼로 만든 이유는 필터 효과를 주기 위한 무비 심볼이죠. 우리가 필터 효과는 텍스트나 무비 클립한테 줄 수가 있죠. 자, 블럭 값을 적당히 이렇게 주시면 그림자처럼 자, 요렇게 튕겨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이 튕기는 거에 따라서 이 그림자의 크기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자, 마지막에서 F6 트위닝 주시고요. 공이 가까이 올 때만 크기가 커져야 되기 때문에 15프레임에다가 F6번 추가해서 크기만 살짝 키워주게 되면 크기만 살짝 키워주게 되면 커졌다 작았다는 반복 운동이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레이어 순서를 바꿔주게 되면 자, 이러한 무비가 완성되는 거죠. 자, 공이 통통 튕기는 것처럼 보이죠? 자, 지금 했던 거는 이제 애니메이션, 모션 트위닝을 이용한 애니메이션이고요. 이 무비 클립이 실제로 좌우로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if문을 통해서 액션 스크립트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현재 이 무비 클립의 이름을 MC라고 자, 입력을 해주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하나 추가해서 액션 레이어 추가해주고 여기다가 액션을 줘볼게요. 자, 언더바 루트에 있는 MC on 엔터 프레임은 펑션. 자, 프레임 방식인데 프레임 방식 중에서 이제 MC만 엔터 프레임을 실행해주는 프레임 방식 코딩이죠.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요. 자, this 언더바 x 더하기는 5다 라고 입력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왜 안 움직일까요? 눈을 빼먹었죠? 더하기는 5다.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통통 튕기는 걸 볼 수 있어요. 실제로는 무비 클립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지만, 이제 통통 튕기는 거는 이제 안에 모션 튜닝으로 진행되어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까지만 입력을 하게 보면, 자,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더하기는 5라고 입력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MC가요, 오른쪽으로 움직이다가 이 좌표가, 즉 MC의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니까 X좌표를 뜻하겠죠? X좌표가 어느 점, 루트의 무슨 점. 자, 700점을 지나게 되면 이 공은 다시 어디로 와야 돼요? 다시 왼쪽으로 움직여야겠죠? 자, 왼쪽으로 움직이려면 이 값이 더하기는 5가 아니라 마이너스는 5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죠? 자, 근데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게 되면요, 절대값이라고 해서 이 값이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 어떨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들어가야 되고 어떨 때는 플러스 5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값을 우리가 변수 처리를 하게 되죠. 스피드 x. 자, 스피드 x만큼 움직이래요. 자, 이제 컨트롤 엔터 키 누르면 야, 움직이지 않죠?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스피드 x 값이 없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변수만큼 움직여줘라 라고 했으면 위에다가 처음 움직이는 변수 값을 정의를 내려줘야죠. 자, 요렇게 입력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스피드 x에다가 5를 담고, 스피드 x에다가 5를 담고 그 스피드 x만큼 움직여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겠네요. 그쵸?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다가 누가? 그쵸? MC. 여기서 말하는 MC는 디스가 되는 거죠. 누가? 디스가 제가 그냥 우리나라 말로 표현해보면 디스의 x가 700. 그쵸? 오른쪽에 있는 좌표 700보다 커지면 이렇게 되죠. 만약 700보다 커지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왼쪽으로 튕겨 나와야 되죠? 그러면은 이 스피드 x가 마이너스 값을 띄어야 되죠. 그쵸? 자, 그걸 그대로 적어보면 만약에 그쵸? dis.x가 움직이다가 지금 움직이고 있죠? 위에서 받은 5 값만큼 그쵸? 스피드 x만큼 움직이다가 몇보다 자,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증가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요, 언젠가는 dis의 x가 700 좌표를 넘게 되는 거죠. 그렇죠? 700을 넘게 되니까 700보다 커지면 이런 조건이 붙겠네요.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만약 나의 x가 700보다 커지면 즉 700 라인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다시 왼쪽으로 와야 되죠. 공이 다시 왼쪽으로 튕겨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왼쪽으로 튕기려면 뭐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그쵸? 스피드 x가 마이너스 5가 들어가면 왼쪽으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스피드 x는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 거죠. 자, 한번 컨트롤 엔터 키 눌러서 확인해 볼까요? 그쵸? dis의 좌표가 순간 700을 넘게 되면 그게 조건이잖아요. 그쵸? 그 조건과 맞아떨어진 거잖아요. 순간 넘어가는 순간. 그러면 그거 조건에 맞는 액션을 실행을 해라. 그쵸? 마이너스 5를 스피드 x에 넣어라. 그래야지 왼쪽으로 움직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왼쪽으로 움직이다가 이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왼쪽으로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 더 써줄게요. if 만약에 왼쪽으로 움직이다가 dis의 x가 몇을 지나게 되는 거죠? 루트의 좌표가 100을 왼쪽으로 지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저저번 시간쯤에 그 좌표에 대해서 배웠을 때요. dis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 측, 오른쪽으로 갈수록 플러스 측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갔으니까 100보다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쵸? 마이너스 측으로 계속 증가되는 것이니까. 그럼 100보다 작아지면, 그쵸? 어느 순간 작아지겠죠? 그러면 다시 MC는 어디로, 즉 dis는 어디로 움직여야 돼요? 다시 보세요. 이제 마이너스 축이 감소되면서 왼쪽으로 움직이다가 여기를 100을 넘으면 다시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위한 조건은 스피드 x에다가 다시 5 값을 입력해주면 다시 오른쪽으로 튕겨 나오겠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액션 스크립트 작성하게 되면요. 요 무비는 하루 종일 틀어놔도요. 계속 혼자 이 100점과 700점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이 품에 대해서 조금 더 아시겠나요? 자, 요게 첫 번째 방식이고요. 그럼 요거를 좀 더 다르게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좀 더 다르게. 자, 그러면 요 액션은 제가, 자, 여기까지 액션은 그대로 주석 처리, 전체 보이지 않는 주석 처리를 바꿔보고, 또 다른 방식으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언더바 루트 점, mc 점, on, 엔터, 프레임은, 펑션, 그쵸? 펑션, 자, 맵프레임, mc는 맵프레임 실행을 해라. 기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디스점 언더바 x 더하기는 스피드 x. 그쵸? 위에서 받은 처음 스피드 x 값 받아서 그 다음에 계속 엔터 프레임만 실행하니까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자, 그러다가 if 만약에 디스점 언더바 x가 몇보다 커지는 거라고 했죠?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700보다 커지는 거죠? 자, 이럴 때 간혹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700과 같아지면 이렇게 는는 하면 안 되나요? 자, 맞아요. 그런데 는는 하게 되면요. 이 더하는 값이 5씩 증가되다가 700 오기 전에 696 좌표에서 5를 더하면 701이 되는 거죠. 그러면 700과 같아지지 않죠. 그러면은 이 액션 실행 안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정확한 표현은 크거나 같아지면 이런 표현도 괜찮은 거죠. 물론 당연히 커지기도 하지만 같아질 수도 있으니까 나의 x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700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는 이 또는 표시는 우리 키보드의 백스페이스 옆에 원 표시 있죠? 그 원 표시 위에 땡땡 모양이 있는데요. 자 Shift 키 누르고서 원 표시를 눌러주면 이런 또는 표시가 돼요. 자 백스페이스 옆에 있어요. 자 Shift 키 누르고서 또는 이렇게 눌러주면 되고요. 또는 또 어떻게 되죠? 디스점 언더바 x가 또 왼쪽으로 가다 보면요. 작거나 같아질 수 있는 거죠. 몇보다? 100보다 작아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제가요, 조건을 두 가지를 썼어요. 자, 이 또는은 어떤 의미죠? 그쵸? 왼쪽 조건이나 또는 오른쪽 조건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이란 얘기잖아요. 그쵸? 두 조건 중 하나만 맞으면 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요 조건이 맞아도 되고 요 조건이 맞아도 돼요.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얘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700보다 커지는 거고요. 그쵸? 또는 왼쪽으로 가다가 100보다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요 조건에 맞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요 조건에 맞았다라는 얘기는 스피드 x가 양수, 즉 플러스 5값이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갔을 것이니까 요 조건에 맞으려면 플러스 5를 마이너스 5로 바꿔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요 조건에 맞았다는 얘기는요. 스피드 x가 마이너스 5였기 때문에 요 조건에 맞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조건을 스피드 x를 뭐로 바꿔줘야 돼요? 플러스 5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한마디로 만약에 플러스였다면 마이너스로 바꿔주는 것이고 마이너스였다면 플러스로 바꿔주는 거죠. 자, 이런 방식. 자, 이런 방식은 이렇게 써요. 스피드 x는 스피드 x 곱하기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써주게 되면 자, 아주 많이 쓰는 공식이에요. 부호를 바꿔준다. 공식은 a는 a 곱하기 마이너스 1 공식이에요. 요거 많이 쓰니까 반드시 알아두고 계세요. 만약에 스피드 x가 음수였다면 양수로 바꿔주고 양수였다면 음수로 바꿔주라는 얘기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밑에 썼던 액션보다 코딩이 더 짧아지고
실행은 똑같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배웠던 거는 또는이라는, 그쵸? 왼쪽 조건과 오른쪽 조건에 맞아지면 현재 움직이고 있는 스피드 x 값의 부호를 바꿔준다 라고 해주는 거예요. 자, 요 공식 어떻게 보면 a는 a 플러스 1 공식이니까 또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네요. 약식으로 스피드 x 곱하기는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써도 같은 결과값을 낼 수가 있어요. 자, 같은 얘기죠? 자, 곱하기는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마이너스로 됐을 때는 플러스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였을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바꿔줘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 부문의 첫 번째 트루먼 사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꼭 알고 계셔야 될 거는 만약 조건이 나오고요. 이 조건에 맞으면 요 트루먼에 있는 액션을 실행을 한다. 아시겠죠?